정보가 있는 시사 토크쇼 장윤선의 팟짱. 색깔 있는 인터뷰. 한선희 여사님, 3개월 후에 드디어 정직원이 되십니다. 열심히 일하면 정직원 되는 거예요. 엄마 바꿔줄게. 핸드폰. 곧 정직원 돼서 월급 오르거든. 너 알바하는 거 부럽다. 그걸 왜 불어? 오늘 시간 괜찮으시죠? 두 분 까대기 좀 도와줘. 사정이 좀 있어서요. 벌점 50점 넘으면 반성문 쓰는 거 아시죠? 이주연! 장감이 천안 몰기가. 안녕하세요. 화이팅! 안 힘드세요? 날마다 그렇게 연장하시면. 힘들긴요. 어차피 마트 일인데요, 뭐. 큰일 났어요! 빨리 나와봐요! 빨리! 여기 있는 사람들이 전부 일을 못한단 말이요. 저 일해야 돼요! 이거 부당할 거예요. 회사의 일방적인 계약 위반이라고요. 근데 이 아줌마들이... 계약직이 앞만 파는 목숨이라 이건 아니다. 다른 방법을 써야 할 것 같아요. 파업이요. 파업이요? 그래도 협상에 나가봐야 되지 않을까요? 좀 있으면 진짜 떨어지겠지. 아줌마들이 해봤자지 뭐. 누가비 주세요. 아유, 이 싸가지. 엄마가 며칠 집에 못 올 거야. 저희가 바라는 건 대단한 게 아닙니다. 저희의 얘기를 좀 들어달라는 겁니다. 나라면 꿈도 못 꿀 일을 네 덕분에 했어. 네, 색깔 있는 인터뷰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나는 해고되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가 되었다. 2007년 이랜드 그룹으로부터 정리해고를 당했던 홈에버 노동자들의 510일 장기 파업을 기억하십니까? 저도 그때 홈에버 앞에서 취재했던 기억이 나는데요. 대형마트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투쟁과 삶을 그린 영화 카트가 제가 촉이 굉장히 좋아요. 아무래도 올 가을 한국 영화계를 반드시 뒤흔들 것이다. 이렇게 감히 예측을 해봅니다. 제가 어제 그 영화를 봤거든요. 어제 언론 시사 중에도 굉장히 많은 기자들이 눈물을 흘리면서 마지막 엔딩 타이틀이 쭉 이렇게 올라갈 때 박수치는 기자들이 꽤 있더라고요. 그래서 팟짱이 화제의 영화 카트를 만드신 영화 감독 부지영 감독님을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감독님. 네, 안녕하세요. 부지영입니다. 네, 그 왠지 노동 영화를 만드시는 분은 좀 액면가도 상당히 좀 그럴 줄 알았는데 굉장히 그 고우세요. 체구도 작으시고. 네. 얼핏 보면 저는 처음에 영화 배우가 들어오는 줄 알았어요. 너무 미인이셔가지고. 제가 사실 언론계의 시문화라는 별명을 갖고 감독님 왜 웃으십니까? 아니요. 닮으셨어요. 네. 감독님 굉장히 당황하신다. 저도 별명 하나 붙여주세요. 감독님은 언론계의 언론계 아니잖아요. 감독님은 영화계라고 해야 되나? 감독계. 감독계, 여성 감독계라고 해야 되나? 저는 살짝 제가 장만옥을 되게 좋아하거든요. 별로 안 좋아하시는구나. 아니 너무 좋아하는데 네. 너무 들이댈 수가 없잖아요. 제 미모가. 아니 근데 제 외모가. 아니 네. 굉장히 뛰어난 출중한 외모로서 그분의 비교. 아니 저는 그보다 난 것 같은데요. 빨리 영화 얘기로 굉장히 당황하고 계셔가지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어제 영화를 보면서 굉장히 많은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근데 특히 이제 한국의 이 상업 영화 가운데 노동 영화로 성공한 상업 영화가
있었나? 제가 이렇게 생각을 해봤더니 노동 영화라고 불릴 만한 영화도 사실은 없었죠. 없었죠. 예. 네. 그리고 제가 기억을 더듬어 보니까 옛날에 장상곤매에서 만들었던 파업. 네, 파업전이야. 네, 파업전이야. 그 영화 이후에 상업 영화로는 이게 최초의 영화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네. 굉장히 잘 만들어진 영화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제가 사실 저희가 팟짱이요. 흥행제조기예요. 여기서 인터뷰하면 네, 여기서 인터뷰하면 영화가 뜹니다. 진짜예요. 임순례 감독님 저희가 제보자 네. 모셨거든요. 감독님께서 굉장히 자신 없어 하셨는데 저희가 100만 예측을 했는데 150만 봤어요. 네, 네. 감독님 제가 보기에는요. 더 높이 한번 찍어볼까요? 네, 네. 김윤상 기자가 드디어 웃음을 참지 못하고 박장대소를 했습니다. 얼마 예상? 저는 제가 그래도 기자잖아요. 네. 나름 현실적으로 해서 제가 보기에 100만 이상은 간다 이렇게 봅니다. 감사합니다. 일단 네. 100만 파티는 할 수 네, 있겠네요. 100만 파티는 할 수 있고요. 100만 파티 하는 날 절 꼭 불러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네, 바로 얘기를 좀 들어가 보도록 하죠. 저는 영화를 사실 쉽지 않은 결정이셨을 것 같아요. 과연 노동 영화가 성공할 수 있을까? 이 영화를 꼭 해야겠다라고 생각하셨던 감독님의 뜻이 있으셨을 것 같은데요. 뭐 사실은 많은 분들이 생각하시는 것만큼 어려운 결정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네, 일단 이 제안을 한 클라이언트인가요? 제안을 한 분이 명필름의 심재명 대표님이셨고, 예, 그분의 어떤 기획 의도나 안목을 믿었기 때문에 할 수 있었던 것 같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일단 제가 급했기 때문에. 아니 급하다니 무슨 말이세요? 예, 제가 사실 두 번째 장편을 계속 준비하고 있었는데 잘 안 됐었거든요. 예, 그러던 차에 이 제안을 받았고, 예, 그런 개인적으로 어쨌든 영화를 빨리 찍고 싶다는 욕심도 있었고, 또 사실은 무엇보다도 이 영화 아까 말씀드린 기획 의도, 그 부분이 저한테는 굉장히 필요하고, 그러니까 대한민국 사회에서 굉장히 필요한 이슈고 중요한 이슈를 다루고 있고, 이런 이슈를 영화로 만든다는 것은 사실 굉장히 용기 있는 시도이기도 하지만 함께 한다는 것 자체가 되게 영광일 수 있겠다. 되게 중요한 계기가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뭐 사실은 시나리오 받고 약간 망설이는 척은 했지만 마음속으로는 벌써 반가웠다. 네, 보자마자 벌써 이제 딱 이제 엔딩을 보는 순간 이거는 하는 거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네. 모티브가 됐던 투쟁, 홈에버 투쟁, 저도 이제 당시 사회부에서 바로 요 동네예요. 상암동 네. 월드컵 경기장 앞에 정말 그때 생각하면 또 다시 또 마음이 아픈데 그 영화를 보다 보니까 그게 딱 뿌리가 됐던 것 같습니다. 네, 그 사건만을 사실은 다루고 있는 건 아닌데요. 네. 예, 그 사건이 아마도 중요한 시작이었던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모티브가 됐죠. 네, 근데 이제 뭐 다른 청소원 이제 비정규직 청소년 노동자들 투쟁이나 아니면 다른 이제 대형마트의 사례들을 포괄적으로 보기는 했는데 아마도 마트를 점거했던 사례는 홈에버 비정규직 투쟁이 좀 유일한 걸로 알고 있고요. 예. 사실 저도 보니까 거기에 이제 노동자들의 여성 노동자들의 삶이 총체적으로 나왔다. 그러니까 여성 특화하자면 예각화해서 설명을 하자면 여성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천착한 영화다라고 저는 보이더라고요. 특히 이제 그 김영애 씨가 맡았던 그것은 홍대 청소 노동자 어머니들 생각이 좀 났고, 그 다음에 이제 염정아 씨 등이 문정희 씨 등이 맡았던 것은 이제 그 대형마트 계산원 노동자들 이야기 이렇게 됐고, 거기에 이제 뭐 남성들이 좀 나오긴 하지만 그 남성들은 약간 그 부수적인 존재들로 보이던데 여하튼 큰 도움을 주신 분도 있고 뭐 이런데 이 계산원 노동자들의 삶이 정말 이렇게 다 묻어나 있는 영화였던 것 같아요. 근데 극중 배역을 선택할 때 좀 감독님께서 요 대목은 굉장히 내가 그 신경 써서 만든 대목이다라는 것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그 이분들이 모여 있는, 그러니까 보통은 이제 계산대에서 일하시다가 탈의실에서 이제 같이 모여서 그렇죠. 네.
처음에는 사실 이분들이 이렇게 친한 상태는 아니에요. 영화 속에서도 예. 각자의 뭐 옷을 갈아입거나 아니면 이제 부족한 뭐 간식을 먹거나 점심을 먹거나 이런 걸 이제 각자 뭐 한둘끼리는 이제 친해도 전반적으로 친한 상태로 시작하지는 않거든요. 네. 근데 그게 이제 파업 이후에 이분들이 조금씩 파업 이후가 아니죠. 해고 이후에 조금씩 달라지면서 탈의실에서 이제 같이 회의도 하고, 네. 이제 그리고 노조 티셔츠도 갈아입고 이제 그런 과정. 그러니까 조금 같이 모이면서 이분들 간의 어떤 유대나 연대를 나누는 그런 장면들이 사실 저는 대단히 중요했어요. 그게 탈의실뿐만이 아니라 점거 이후에 마트에서 하는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놀이 뭐 이런 것들, 네네. 문화 행사, 네네 문화 행사, 밥도 먹고 뭐 장기자랑도 하고, 네 그런 부분들 그리고 자기 소개도 하고 그런 데서 저는 좀 이분들의 어떤 그러니까 평범한 분들이지만 그 마음속에 어떤 의지라던가, 네 그리고 자기를 발견하고 싶은 어떤 욕망이라던가, 그리고 이런 사건에 대해서 본인들이 이제 순수하게나마 생각하는 것들을 이제 솔직하게 얘기하는 부분들, 네 이런 것들이 좀 중요했던 것 같아요. 저는 사실 그 도경수 씨하고 염정아 씨 간에, 그러니까 엄마하고 아들 간에 뭐 얘기가 쭉 나오지 않습니까? 이제 특히 이제 청소년 아이들, 특히 이제 카트 노동, 그러니까 특히 이제 그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삶이 막 군데군데 저는 되게 많이 묻어나 있었다고 봤던 게, 이를테면 그 아이들을 살피가 그 사람이 뭐 회사 측에서 여사님들 여기 반찬값 벌러 나오는데 우리 반찬값 벌러 나오는 거 아니에요? 생활비 벌러 나오는 거거든요. 뭐 이렇게 얘기하는 대목이라든가, 그리고 또 이제 애들을 잘 돌보지를 못하잖아요. 돌보지를 못하고 이제 일하느라고 바쁘고 또 집은 또 엉망이고 막 이런 것들이 굉장히 어떻게 보면 굉장히 리얼리티를 많이 살린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좀 들더라고요. 최대한 그런 걸 좀 살리려고 했던 측면도 있었나요? 아무래도 이제 맞벌이 부부의 삶이라는 게 사실 저도 그렇고, 네, 저도 그렇습니다. 예, 집이 엉망이잖아요. 누구의 도움을 빌리지 않는다면 사실 그 모든 걸 다 하면서 일을 하고 애들까지 다 잘 이렇게 돌본다는 거는 어려운 일이라는 건 너무나 자명한 거고, 이분들한테는 그리고 파업 중이기 때문에 더 힘들 거라는 거는 예상할 수 있는 거였기 때문에 좀 그게 편견으로 다가오진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건 너무나 당연한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집안일도 잘하고 애들도 잘 돌보고 파업도 잘하고 일도 잘하고 이럴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거기서 어떤 그 인간의 고뇌 같은 거, 어떤 선택을 할 것이냐, 내가 파업을 위해서 계속 가야 되느냐, 아니면 집에 가서 애 밥을 줘야 되느냐. 그리고 그 꼬맹이가 저는 연기를 너무 잘하더라고요. 민영. 민영아, 텔레비전만 보지 말고 24시간 텔레비가 나오는데 어떻게 안 봐? 라거나. 뭐 저는 김을 더 좋아해요. 그러니까 그 친구의 톡톡 튀는 대화 이런 게 굉장히 재밌던데, 좀 어떤 선택을 할 것인가에서 굉장히 고민하잖아요. 내가 집으로 가야 될까? 그리고 이제 특히 이제 그 마지막에 그 아이가 다침으로 인해서 또 그냥 무시하고 다시 계산원으로 복귀해버리는 뭐 이런 것, 인간의 군상들이 이렇게 다 나오는데, 저는 그 제일 인상적인 그 대목이 어떤 거였냐면, 그 아들이 아르바이트를 하지 않습니까? 편의점에서. 아들은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엄마는 계산대에서 비정규직 노동자로 일을 하고, 둘 다 똑같이 얘기하는 게 있습니다. 억울하다. 억울해서 못 살겠다라는 거고, 경찰서에 가서 얻어맞고 억울해서 그랬다. 왜 그랬니? 억울해서 그랬다. 근데 정말 우리 시대에 억울한 사람들이 너무 많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좀 염두에 두고 제작을 하신 건가요? 그렇죠. 그 대사는 사실 말씀하셨듯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그래도 편집에서 좀 걷어낸 거예요. 그래요? 그러니까 뭐 태영이도 알바비를 못 받아서 억울해서 잠이 안 왔다고. 근데 죄송해요. 갑자기 그 억울하다는 얘기하니까 저도 잠깐만요. 저 안 해도 될까요? 괜찮습니다, 감독님.
억울하니까 그래요. 우리가 다 억울한 게 많거든요. 지금 정말 이 내적 분노가 극에 달한 상황이에요. 국민들이 세월호도 그렇죠. 또 얼마 전에 판교 사고도 그렇죠. 또 일상적으로 정말 억울한 일을 많이 당하거든요. 그리고 되게 중요한 포인트거든요. 억울한. 네, 사실 지금 영화를 만들고 나서 그 뭐 믹싱을 하거나 편집을 하거나 또 뭐 색보정을 하거나 이러면서 영화를 계속 보잖아요. 네네. 뭐 한 거의 뭐 100번 가까이 봤을 거예요. 네. 뭐 시사도 그동안에 몇 번 했고. 네. 근데 볼 때마다 항상 제가 물론 같이 연기 디렉션을 하고 함께 찍은 영화인데도 네. 태영이가 그 선이한테 네. 예, 그 아르바이트 비 주고 네. 엄마한테 이제 고맙다는 네. 엄마한테 고맙다는 네, 말을 그 하고 말- 그다음에 그 말을 이제 하는 장면이 항상 찡한 것 같아요. 그때 저도. 엄청 울었어요. 기자들이. 저도 그 대목에서 막 다 울었고 저도 굉장히 많이 울었고 그리고 제 옆에 공교롭게도 이렇게 여기자들이 같이 앉게 됐어요. 네. 쭉 여기자들이 쭉 앉았는데 다 울고 있더라고요. 저는 사실 좀 민망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울 때 남들도 우나 제가 꼭 관찰을 하거든요. 보니까 다 울고 있다. 그래서 울어도 되겠다. 그래서 맘 놓고 울었습니다. 근데 저는 사람이면 당연히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하고 그때 저는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얘가 계속 항의를 하잖아요. 네. 엄마 뭐 수학여행 내가 가는 거 신경이나 써봤어. 그리고 얘가 사실 아르바이트 한 것도 수학여행비 벌려고 그랬던 거니까 네네. 엄마 뭐 가정통신문 보긴 했어? 그 순간 저도 뜨끔했어요. 저도 잘 가정통신문을 안 봐가지고 준비물을 못 챙겨줘가지고 네. 막 그랬는데 너무 이게 공감이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리고 막 싸우고 애가 가출을 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알바비를 이제 그 엄마 이게 네. 전기가 받은 끊어진 다음에 엄마 이거 받아 이거 꺼주는 거야. 나중에 이자 쳐서 갚아 이럴 때 다 울죠. 다 우는데. 저는 그때 모르겠어요. 제가 좀 독특하게 보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그 아르바이트 노동자와 비정규직 다 비정규직이죠. 다 네. 비정규직인데 그 일종의 아들과 엄마의 뜨거운 연대라는 걸 확인하는 순간이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네. 감동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엄마가 얘기하잖아요. 엄마 며칠 못 들어올 거야. 그러니까 결행을 위한 네. 파업 결행을 위한 이제 딱 생각을 굳히면서 그럴 때 아들이 갔다 와. 네, 내가 네, 볼게. 네. 이렇게 동생도 걱정하지. 그동안 계속 뭐 시끄러 조용해 막 이러다가 뭐 이제 엄마 내가 애도 볼 테니까 동생도 볼 테니 걱정하지 말라고. 그래서 그 순간 참 이런 게 뭔가 우리 사회에 진짜 필요한 게 잉글리시로 솔리데리티 이 연대가 굉장히 네네. 중요한데 어느 순간 그게 다 끊어졌어요. 네. 그 연대감이 다 끊어지고 공동체도 다 상실하고 뭐 엄마와 아들 또 엄마와 딸 그리고 부부 간에도 뭐 가족 간에도 친척 간에도 뭐 회사 안에서도 네. 공동체가 무너졌는데 그것도 굉장히 잘 짚어주신 영화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감독님께서 저는 그 코미디가 별로 없었다고 하셨는데 맞아요. 저는 그 안에서 그 꼬마가 코미디 요소였어요. 네, 원래 그런 의도로 걔를 캐스팅하거나 예. 그 장면을 만든 건 전혀 아닌데 네. 너무 연기를 잘해줘서 예, 걔가 결국 코미디 담당이 돼버렸어. 예, 근데 다들 예, 그 꼬맹이가 얘기할 때마다 다 웃었거든요. 네. 그리고 너무 현실적이에요. 하루 종일 텔레비전 나오는데 어떻게 안 봐? 너무 정확한 지적이고. 근데 저는 한 가지 궁금한 게, 근데 걔는 왜 김을 그렇게 좋아했던 거예요? 제 둘째 딸 캐릭터거든요. 아, 네, 김만 있으면 밥 먹는 애. 네. 그렇구나. 네. 집에서도 그렇게 똘똘한 딸을 키우시는군요. 걔만큼 똘똘하진 않아요. 네. 저는 그 청소 노동자들, 그리고 또 카트 노동자들이 서로 되게 대면하고 서로 약간 재수없어 하기도 네. 하고, 막 그런데 영화 중간에 길게 사연들을 설명하는 자리가 있어요. 내가 네네. 어떻게 살았고, 나는 어디서 누구랑 살고 있고, 뭐, 남편이 계속 돈만 벌어오면, 네네. 나는 돈만 벌어오면 돼. 뭐, 이제 네네. 이런 네. 얘기들도 나오거든요. 그런 건 좀 어디서 모티브를 얻으신 건가요? 뭐 사실 그지 말씀하시는 게 이제 파업하고 나서 네. 본인들 소개하는 그렇죠. 장면. 문화행사에 근데 생각보다 사실은 많이 못 썼어요 그 장면을. 뭐 김영희 선생님도 그러니까 술래나 옥순이나 정아 이제 선이 네. 다 한 사람씩 다 자기 소개도 하고 자기 네. 사연도 얘기를 했는데 네.
그거를 다 쓰고 싶었으나 네. 예, 시간상 좀 편집이 돼서 예. 그게 좀 아쉽긴 한데 네. 뭐 제가 이제 읽었던 책들, 그러니까 르포르타주라는 예, 거기에서도 많이 참고를 했고요. 네. 예, 그러니까 뭐 연대 청소 노동자분들 네. 그리고 뭐 이랜드 예, 네. 그 비정규직 노동자분들 그리고 뭐 사실 그냥 제가 만들어서 그냥 한 것도 있고 그리고 저희 조합원 배우들하고는 상의를 많이 했었어요. 어떤 얘기를 할까. 네, 네. 이런 캐릭터도 있고 저런 캐릭터도 있는데 네. 너라면 당신이라면 어떤 얘기를 하고 싶으냐. 네. 네. 그러면서 이제 거기에 출연하셨던 사연 소개했던 분들 가운데 실제 노동자들도 있었던 아니 건가요? 없고요. 이제 네. 연극 배우분들이라 약간 네네. 이제 낯선 예, 저희가 영화에서는 많이 뵙지 못했던 네네네. 분들인데 저희 이제 주연 배우들 빼고 이제 조합원 배우들이 있잖아요. 네. 예. 그분들이 거의 다 연극계에서 오신 배우분들인데 예. 네. 그분들하고 이제 그런 대사도 많이 예, 만들어서 썼죠. 네. 장윤선의 팟짱. 그 사람들이 영화는 영화다. 그러니까 이를테면 영화 변호인에서 막 고문받고 막 그런 장면이 나오잖아요. 그럴 때 제가 굉장히 인상적이었던 게 한 40대 중반 되는 엄마하고 청소년 딸이 이제 보고 가면서 엄마 옛날에 정말 저렇게 고문받았어야 돼. 야, 영화야. 무슨 없어. 가. 이렇게 하고 가더라고요. 그래서 저거 진짜 있었던 일인데. 야, 그 얘기를 해주고 싶더라고요. 막 그랬었는데 실제로 영화 안에서 카트 안에서도 보면 그 복지시설이라는 데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를테면은 직원 복지 시설. 그러니까 네. 이를테면 옷을 갈아입는 네네, 그 네. 탈의실이라든가 아니면 또 청소 노동자들이 이제 머무시는 네네, 그 아주 작은 한 평 남짓 되는 그 작은 공간이라든가 이거는 좀 어떻게 리얼리티를 최대한 살리신 건가요? 아니면은 극적 효소가 좀 있었던 건가요? 사실 반반인데요. 네. 지금 또 뭐 그렇죠. 이제 시간이 계속 지나고 있으니까 뭐 좋아지고 있다면 너무나 반가운 일인데 네. 이제 연대 청소 노동자분들 그 투쟁 르포르타주를 보면서 네. 그분들이 그런 공간뿐만 아니라 화장실에서도 네. 그러니까 다른 분들은 일을 보시는데 네. 그 옆에서 밥을 먹었었다. 네. 네, 그런 글을 읽은 적이 있었거든요. 네, 근데 네. 그렇다면 정말 이 정도 열악한 거는 극적인 것이 아니라 오히려 예, 리얼리티를 반영한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고, 네. 그러니까 이게 전혀 우리는 그러지 않아 뭐 이러면서 욕 먹을 건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 어떤 자료들을 봤을 때는 네. 훨씬 더 열악한 노동자들의 그 이제 처우들이 네. 있었기 때문에 네. 예, 이제 그랬고 탈의실 같은 경우는 저희가 마트를 많이 이제 헌팅을 하잖아요. 네, 네. 예. 이제 실제로 물론 저희는 세트를 지었지만 아무래도 참고를 하려다 보면 이제 마트를 이제 돌아다녀야 되는데 보면 사실 제대로 된 탈의실이 있는 마트가 거의 없어요. 아, 예. 그래요? 네, 무슨 가령 옥상에 가건물을 지어가지고 거기서 이제 옷을 갈아입고 내려온다거나, 그러니까 컨테이너 박스 같은. 네. 네. 그리고 거기서 쉬거나 그런 게 아니라 그냥 옷만 갈아입는다거나, 그러니까 휴게실이라는 게 없거나. 네. 예. 그래서 그런 걸 보면서 이들 이제 저희 더마트, 예, 영화 네. 속의 더마트 같은 경우에는 지하에 어떤 보일러실 한쪽을 막고서 예, 네. 탈의실을 만든다는 설정도 가능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예, 네. 그렇게 했던 거고. 그렇군요. 제가 마트 안에 그런 탈의실은 들어가 보지를 못했지만 제가 사실은 저기 그 미디어 담당 기자를 할 때 네. MBC를 출입했었거든요. 근데 제가 트위터에도 몇 번을 날렸는데 시정이 잘 안 되던 게 뭐냐면 바로 그 청소 노동자들의 휴게 공간이었어요. 네. 그러니까 MBC 이제 지금은 상암동으로 이사를 왔는데 옛날에 여의도에 있을 때 1층에 화장실이 있어요. 그럼 화장실에 가면 민망한 거예요. 옆에서 그 네. 조그만 그 네네. 화장실 안에 그 왜 그쵸. 그런 옷도 청소도구 걸어- 청소도구 예, 넣어놓는 예, 그 네, 함에서 거기 옷도 걸어놓고 예, 네, 그런 뭐 데서 이제, 식사도 하시고 그렇죠. 네. 그런 데서 이제 꼭 MBC 라디오를 들으세요. 그분들이 MBC 라디오 싱글벙글 쇼를 틀어놓고 뭘 드시는 거예요. 근데 저는 화장실에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네. 이게 막 너무 불편한 거예요, 서로. 네. 그래서 제가 야 MBC 니네 그렇게 좋은 데서 월급 세게 받고 이런데 이분들 좀 어디 휴게 공간 좀 마련해줘라. 도저히 제가 민망해서 여기 일을 볼 수가 없다. 막 이제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었는데 이런 일상 속에 있는 것
것들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좀 경각심을 일깨우는 영화가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좀 들었는데 제가 그 영화 마지막에 그 이제 뜨거운 연대를 하지 않습니까? 다시 이제 현장으로 복귀한 네, 분과 또 밖에서 이제 투쟁하던 분이 다시 만나서 둘이 같이 이제 카트를 밀면서 물대포를 맞서면서 이제 들어가는 장면이 나오는데 끝에 부분이 살짝 싸우라는 건지 네. 연대를 하라는 건지 이 메시지가 어떤 건지 좀 궁금했어요. 다 말씀하셨는데. 그러니까 어쨌든 복귀한 이제 근데 이게 나름 결말인데 스포일러 아닐까? 너무 하시는 거 아닌가요? 너무 스포일러야. 네, 막 말씀하시네요. 복귀한 이제 그 직원들이 뭐 잠깐은 어쨌든 배신이랄까요? 예, 그런 느낌을 받잖아요. 하지만 사실은 바깥에 남아있던 그 동료들도 그걸 배신이라고 생각하진 않았을 것 같아요. 너무 본인들의 현실을 알기 때문에. 예. 그러니까 막 일하면서 그러니까 그 생계도 어쨌든 해결을 해야 되는 문제가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그걸 위해서 어쨌든 들어가기는 했으나 마음은 그렇지 않을 거다라고 생각을 했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아무튼 그런 거를 서로 간에 말은 안 하지만 느끼고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예, 그리고 그래서 이제 마지막에는 결국 그게 이제 행동으로 나오고 예, 함께 이제 이 카트를 민다는 것 자체가 어떤 그런 이미지가 이제 다시 한번 이제 전진하자, 다시 한번 연대하자 그런 상징 비주얼이 아닌가. 네. 저는 영화에서 굉장히 많은 메시지를 읽었는데 지금 이 시대에 이 영화가 꼭 필요하다고 생각했던 이유가 있으실 것 같습니다. 감독님께서 이 영화를 통해서 정말 얘기하고 싶었던 메시지는 어떤 거였나요? 지금까지는 저의 해석이었고. 근데 이런 게 조금 조심스러운데요. 네. 사실 영화의 어떤 주제가 분명히 있기는 하죠. 있긴 한데 이게 제 입으로 말하는 게 일단 쑥스럽기도 하고요. 그리고 많은 분들이 그냥 각자의 느낌, 각자의 그 어떤 받는 영감, 그런 걸로 좀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어떤 걸 이렇게 이거는 이런 영화고 이런 의도로 만들었기 때문에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런 사실 뭐 가이드라인을 정해서 영화를 볼 거는 아니잖아요. 박근혜 대통령도 아니고 가이드라인은 칠 수 없다. 그러니까 본인들이 뭐 이거를 200% 받아들이시는 분도 계실 거고 그냥 한 30-40%만 받아들이시는 분도 계실 텐데 그냥 그 각각의 그 감상에서 머물러도 저는 된다고 생각하고 그 굉장히 많은 배역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 안에 영화 안에 여러 배역들이 나오는데요. 감독님께서 가장 사랑한 캐릭터는 누구였습니까? 너무 다 어려워지는 다 사랑해요. 네, 그렇죠. 하나같이 사실은 다 너무 뭐 연기를 물론 다 잘해주시기도 했지만 다 아니 캐릭터. 그러니까 다 캐릭터가 다 주옥 같은 캐릭터들이라. 누구 하나 버릴 수 다 없는. 10대, 뭐 20대, 다 30대, 다 각각의 이제 세대 나름의 세대들을 다 반영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또 고충과 희노애락을 다 가지고 있는. 그래서 그렇죠. 여기서 누굴 하나 뺄 수가 없죠 지금. 심지어 최가정마저도 너무 사랑스러워요. 저도. 최가정이요? 얄밉던데. 아니요, 최가정님 너무 잘해주셨어요. 저는 그 감독님은 욕심쟁이야. 모두 다 사랑하는 감독님은 욕심쟁이. 이렇게 정리를 좀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영화가 저는 그 많은 분들이 그 좀 영화를 사랑하고 일단 100만은 봐야 되니까요. 저희가 선을 그었기 때문에 팟짱 청취자 여러분, 자, 카트를 보자. 이 카트 보기 운동을 제가 지금부터 시작을 할 텐데요. 어떤 분들이 이 영화를 좀 봤으면 좋겠습니까? 어제 그 언론 기자가 죄송합니다. 기자 간담회를 끝까지 못 보셨죠? 네, 어제 앞에 사이비 기자 소동이 있는 바람에 제가 어제 그런 질문이 나왔었거든요. 근데 도경수 씨는 10대한테 이 영화를 권하고 싶다. 그리고 20대인 그 천우희 씨는 또래한테 이 영화를 권하고 싶다. 10대, 20대. 그리고 또 우리 옥수는 비정규직 진짜 이제 이렇게 일하시는 분들이 이 영화를 다 봤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들을 이제 하셨고 또 최과장 역할을 맡았던 이승준 씨는 본의 아니게 갑에 의해서 이렇게 갑질을 하게 되는 을들이 봤으면 좋겠다.
네, 그러다 보니 이제 저는 이제 대한민국 국민 모두가 봤으면 좋겠다고 네. 네, 정리를 했는데요. 네. 저는 뭐 이게 뭐 그러니까 누가 보고 안 보고가 아니라 예, 모두가 봐도 사실은 다 이제 공감할 수 있는 영화가 아닌가. 이게 영화 자랑이 아니라 네. 네, 이런 내용의 영화라고 생각을 네. 합니다. 네. 감독님 영화 자랑하셔도 돼요. 팟캐스트의 본질은 깔때기예요. 네, 네. 자기 자랑. 네, 영화가 너무 좋으니까요. 네. 예, 모두들 보면 좋겠네요. 예, 저도 봤어요. 도경수 씨가 네. 그 10대들이 꼭 보고 엄마들하고 같이 봤으면 좋겠다. 뭐 네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저도 정말 그 엄마가 아들 손 잡고 엄마가 딸 손 잡고 그 같이 보고 6살짜리도 같이 보면서 텔레비전 좀 그만 보고 그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했는데요. 감독님 끝으로 네. 이 영화를 제가 보니까 엔딩에 어마어마한 그 협조자들 명단이 올라가더라고요. 네, 그래서 네. 보니까 뭐 그 안에 뭐 노동조합도 있고 또 시민단체들도 있고 막 이렇게 됐던데 그 이 영화에 함께했던 사람들 가운데 가장 기억에 남는 또 고마운 이런 분들은 어떤 분들이 있습니까? 저는 송경동 시인인데요. 송경동 시인이요? 네, 희망버스? 네네. 저희 그 촛불문화제 장면에서 송경동 시인이 사회를 보셨어요. 네. 영화에 그러니까 직접 출연을 하셨죠. 네. 네. 그분 어쨌든 영화 처음 출연이시고 네. 배운 줄 알았어요. 처음 출연이시고 사실은 굉장히 많은 문화 행사에서 사회를 이미 맡으셨던 분이고 대단히 어떻게 보면 이제 프로시잖아요. 네. 그런 행사에서는. 근데 이제 영화다 보니까 그리고 그날 엄청 추웠거든요. 네. 근데 이분이 이렇게 바깥에서 추운 공간에서 그렇게 오랫동안 촬영할 줄은 정말 미처 생각을 못 하셨던 것 같아요. 저희는 정말 3겹 막 4겹 이렇게 입고 있는데 네. 이분은 딸랑 이제 자켓 하나 나름 영화 찍는다고 네, 자켓만 그렇게 입고 온 거야. 입으시고 또 새로 사온 거 아니에요? 입으시고 이제 하는데 너무 추우신 거죠. 네. 그래서 너무 잘하시는 분인데 계속 떠시는 거예요. 너무 추워서. 네, 이제 얼어가지고. 네, 네. 그러니까 네. 이게 대사가 안 나오는 거예요, 계속. 네. 입이 너무 얼으셔가지고. 네, 네. 그래서 되게 안타까워서 그분 때문에 좀 물론 이제 NG가 많거나 이런 건 아니었는데 네. 그분 때문에 NG를 할 수도 없었어요. 너무 많은 분들이 NG여도 상관이 없고 그냥 네. 막 찍는 장면이었는데. 근데 할 때마다 너무 추우셔가지고 이제 네. 계속 언 입으로 예. 네. 그 이제 말씀을 하셔가지고 너무 고마우면서도 너무 미안하고 결국 나중에 정말 막 90도 인사를 몇 번씩 드렸는데 예. 예, 그분이 되게 많이 기억에 남고요. 네. 진짜 지금 빨리 이제 나중에 시사 때 네. 모시고 네. 다시 인사를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저 송시님 저기 그 영화요 간단치 않으니까 따뜻하게 입고 다니세요. 춥게 입고 가면 고생하는데 모르셨던 것 같아요. 네. 그런 거를. 예, 그런 팁을 좀 드려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제가 보니까 YTN에 나연수 기자도 네, 출연했더라고요. 네, 맞아요. 그분은 어떻게 된 거예요? 협조를 받으신 건가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나연수 기자님은 워낙 좀 얼굴도 많이 알려진 네. 분이고 또 아름다우시고 네. 그래서 여자 앵커를 할까 남자 앵커를 할까 이제 남자 리포터를 할까 기자를 할까 이렇게 고민을 하다가 너무 남자 분들이 나쁜 역할을 많이 해주시는 것 같아서 이거는 물론 이제 약간의 언론을 이제 이렇게 나쁘게 말하려는 건 아닌데 이제 멘트 자체가 약간 이 여자 개사원들이 좀 붕괴를 하잖아요. 그렇죠, 네, 멘트에. 근데 또 그걸 전하는 분이 남자 리포터면은 좀 그것도 또 너무 이상한 구도일 것 같다. 네. 그래서 여자분들 중에 또 아름다우신 분을 한번 섭외를 해보자 예. 해서 이제 출연을 나 기자님한테 이제 부탁을 출연 해서 요청을 했고 또 YTN도 그 이제 영상이나 이런 걸 다 쓰게 해주셔가지고 네. 예. 그러면 그때 그거는 홈에버 그 투쟁 그 영상인가요? 아니요 저희가 찍었죠. 완전히 저희 배우들이 이제 어. 배우들이 그 이렇게 끌려가고 이런 장면을 다시 찍고 이제 저희가 영상으로 재편집한 거죠. 그렇구나. 하여튼 동종업계 관계자가 나와서 저는 반가웠습니다. 네, 감독님하고 저희가 영화 카트 이야기 하고 있는데요. 저는 이 영화를 통해서 그 최소한 사람들이 저는 되게 이게 그 이제 이번 주말 되면 저도 또 카트를 밀고 그 마트를 가게 카트와 마트가 헷갈려. 카트를 밀고 마트를 가게 될 것 같은데 그분들을 볼 때 이렇게 그 약간 그 동료의
같은 게 생길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이 영화가 약간 여성 영화 같은 느낌도 저는 좀 들었어요. 네. 그런 의도도 좀 있으셨던 거죠? 네. 예, 여성분들의 연대나 힘도 같이 보여줬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했고요. 당연히 그런 내용이고 비정규직 이슈뿐만 아니라 여자들이 좀 자기 목소리를 내는 그런 영화를 계속 하고 싶어요. 앞으로도. 네. 그런 면에서 이제 제가 하고 싶은 어떤 이야기에 이게 이야기 속에서 이 영화도 같이 위치하고 있는 것 같고요. 알겠습니다. 감독님께서 만든 이 영화를 통해서 저는 최소한 우리가 그 계산원 노동자들을 대하는 자세가 조금이라도 달라질 수 있다면 그것도 좀 그 우리 사회를 좀 좋게 만드는 네. 기회가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감독님 끝으로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제가 혼자 막 다 떠든 것 같아가지고 아니요, 민망해 죽겠어요. 네, 여기 오늘 팟짱에 초대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그 카트 보기 운동 하신다고 하니까 네, 계속 지켜보겠습니다. 네. 네, 카트 100만 파티 하면 좋겠네요. 우리 배우분들, 스태프분들 너무 수고 많으셨는데 많은 분들 영화 봐주셔서 그리고 저희 노력이 헛되지 않게 밀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제가 이 영화를 보면서 눈물을 흘리게 된 것은 바로 그냥 우리 이웃들의 이야기였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그냥 바로 공감이 됐기 때문에 그랬던 것 같은데요. 아마도 이 영화를 보면서 바로 저게 내 삶이고 내 이야기다라고 느끼는 분들이 꽤 많으실 것 같습니다. 그런데 또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일하느라 시간이 없어서 영화를 못 봐요. 영화를 보러 갈 시간이 없는데 시간 꼭 내셔서 이 영화 한 편 가을에 꼭 봐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청취자 여러분, 100만 파티를 제가 갈 수 있게 도와주세요.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객은 왕이다. 고객 감동 서비스. 우리도 사정을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이거 부당해고예요. 회사의 일방적인 계약 위반이라고요. 상업영화 안에서 이런 소재로 영화를 만든다는 것이 되게 중요한 시도라고 생각이 들었고 지금 꼭 이 시대에 만들어져야 하는 영화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영화를 만들게 됐습니다. 누구나가 다 겪을 수도 있는 일이거든요. 엄마가 며칠 집에 못 올 거야. 많은 공감을 불러일으키지 않을까. 제가 알지 못했던 하지만 제 이웃이 겪을 수 있는 일들을 여러분들이 조금 더 관심 있게 봐주실 수 있는 영화일 것 같고요. 우리가 와 하루아침에 용역업체로 가노. 이래서 이 사람들이 목소리를 낼 수밖에 없었구나 하는 걸 이해시킬 수 있다면 성공한 거 아닐까라는 생각해요. 리얼리티를 영화 속에 담아야 된다는 것과 영화적인 드라마를 또한 완성시켜야 된다는 것, 그러니까 이 두 가지 사이에서의 균형, 가장 중요한 문제였던 것 같아요. 장소 섭외가 굉장히 안 됐었어요. 그래서 분명히 이거 만들어야 된다 생각해서 그럼 한번 해보자. 어떻게 하면 이게 세트처럼 보이지 않고 마트의 일부로 보일 것인가. 그러면서도 우리가 원하는 차가운 정서를 전달할 수 있을 것인가. 가장 차가운 느낌의 가백 공간을 만들고 싶어서 거의 다 블루가 들어가게 뭔가 정리되고 디자인된 느낌들이고요. 의뢰 공간들은 디자인됐다기보다는 우연히 모인 느낌, 따뜻한 느낌으로 가보려고 하고요. 형광등을 마트 끝까지 줄을 맞춰서 달아서 반복적인 업무에 대한 어떤 비유 같은 직원들한테 주는 어떤 압박감 같은 그런 느낌을 좀 표현했으면 했고요. 사실감 있게 똑같이 만들기 위해서 거기에 중점을 뒀습니다. 마트 내부 같은 경우에는 세트 연장하는 거, 외부도 일반 건물에서 촬영하고 CG로 연장하는 그런 방법들이 이루어졌습니다. 그 촛불문화제 장면에 우리가 이제 보조 출연자들이 한 300명 정도 필요했었는데 노동계 시민단체 여러분들께서 같이 이제 출연을 해주시면서 실제 그 촛불문화제 장면이 훨씬 이제 더 활력 있게 나왔던 것 같아요.
그 상황에 내가 그 인물이 되다 보니까 물이 아프게 느껴지지도 않았고 관객분들에게도 좀 와닿았으면 하는 바람으로 어떻게 하면 잘 전달할 수 있을까 오로지 그 생각만 했던 것 같아요. 제가 시나리오 보면서 상상할 수 없었던 에너지였어요. 후반으로 갈수록 이 조합원들의 그 서로의 믿음, 이런 게 진짜로 생긴 거예요. 서로 말하지 않아도 그 끈끈한 게 막 이렇게 나와서 했던 기억이 많이 나고요. 굉장히 끈끈하고 정말 에너지가 넘쳤던 것 같아요. 진짜 그 노조원들의 애환과 막 이런 감정들이 특별히 연기하지 않아도 나올 수 있을 정도로 많은 사람들을 알았다는 게 큰 수확이었어요. 편하게 항상 대해주셨고 정말 엄마같이 그냥 항상 응원해 주셨어요. 이렇게 많은 여성분들로 할 수 있을까. 낯선 경험이었지만 재밌었습니다. 저희가 굉장히 열심히 찍은 영화 카트가 올 하반기에 개봉할 예정입니다.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이야기거든요. 정말 살아가는데 그런 위로를 줄 수 있는 그런 영화가 아닐까 싶어요. 많은 감동 드리겠습니다. 따뜻함을 느낄 수 있는 사람 냄새가 느껴지는 영화라고 생각을 해요. 많은 분들과 함께 공감할 수 있는 그런 영화. 많이 사랑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